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 서산군 이해는 조선시대 전기의 왕족으로 태종의 손자이며 양녕대군이 수성부부인 광산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적 3남입니다. 당근 세종대왕의 조카가 되는데 정효전 등과 기생을 놓고 다투었다 탄핵을 받고 파직된 바 있으며 그 뒤 음주 후 구타 살인을 했고 몰래 탈출하는 등의 무리를 빚었습니다. 실록에서는 이해가 망가진 원인을 사랑했던 첩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난 후에 울어병이 생겼다는 야사로 전해지는데 문종 1년인 1451년에 유배지에서 자결 시도를 했고 이틀 뒤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양녕대군의 10남 17녀 중 적 3남으로 탄생의 관례를 올리고 안산 김씨 판중추원사 안산군 김계의 딸 안산 김씨와 결혼했으며 세종 17년인 1435년에 가정대부 서산군에 봉작되었습니다. 그의 형 순성군 이계를 군으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신하들은 반대를 했는데 이계의 책봉에는 극렬 반대하면서도 이해의 봉작에는 반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 20년인 1438년 5월 19일 금지된 단온 아래 석척희를 범하여 탄핵을 받고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며 이해 12월 3일 다시 서산군에 봉작되었습니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1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1438년명 정통 3년 금지된 단온 아래 석척희를 범한 익명군 서산군을 추방하다. 당초에 서울 사람들은 단온 알만 당하면 넓은 거리에 모여돌 던지는 놀이를 벌이고는 막대기로 치기도 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수가 많아서 시속에서는 석전이라 하는 것을 일찍이 의금부로 하여금 금지시켰다는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 다시 이 놀이를 반송정에서 벌이니 양녕대군 이재와 익명군 이치, 서산군 해순성군계 원인 인옥생 정윤겸 및 이모생 등이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해겸 등은 김춘자 등 20여 명이 돌 던지는데 능하다 하여 모두 불러 모아서 이들을 좌우대로 나누어 각기 이에 통속시켜 싸우게 하고는 친히 말을 달려 종행으로 지휘 독전하는가 하면 다시 작대기를 잡고 뭉소 나가 서로 쫓으며 대전을 벌여 참은 많은 부상자를 내었으며 혹은 사망한 자도 있었다. 사헌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여러 종친들을 해당 관서에 내려서 이들을 탄핵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친히 물으리라 하고 드디어 해겸 등을 승정원으로 불러 도승지 신인 손으로 하여금 이를 힐문하게 하고는 이내 명하여 이를 가서 본 여러 군들을 다 불러서 물었던 바 모두 승복함으로 드디어 신인손에게 명하여 문책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석척희의 금지가 법령으로 상물화되어 있는데도 김춘자 등이 공공연히 법을 범한 것입니다. 의금부는 석촉의 금지를 맡아 가지고 있고 종부시는 종친들의 비위를 조사 적발하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직무를 감당 이행하지 못하였사오니 그의 탄핵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드디어 이들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김춘자 등 20명이 법의 조문을 준수하지 않고 여러 날 석전을 벌였는데도 의금부 관리들은 이를 금하지 못하였으며 종친들이 혹은 병을 사칭하고 혹은 휴가를 신청하고는 종학에 나오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석전을 가보았는데도 종부시 관리들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죄에 처하게 하옵소서.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의 죄를 짓고 외방으로 추방되온 것을 이제 돈독하옵신 우의 은혜를 입고 서울 안을 출입하며 또 복종까지 하사받았으니 의당 조심하여 계과자신함으로써 오대하옵시는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인데도 이제 금하시는 일에 그 자제를 인설하고 가서 관람하였으니 이는 전혀 근신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요 또 해와 겸이 무례한들을 불러놓고 좌우로 분주히 말을 달리며 지휘 독전하였을 뿐 아니라 혹은 작대기를 잡고 추격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대군이 그냥 보고 금하지 않았으니 그의 광망스런 행동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그 복종을 거두시와 방자함을 징계하옵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치를 원평으로 해를 진천으로 겸을 문화로 추방하였다. 세종 21년인 1439년 1월 20일 종묘제를 서게한 후에 영돈영부사 권홍의 집에 모여 기생 소지홍과 김기월 등을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성군 정효전과 함께 기생 소지홍과 간통하고 그 뒤 정효전과 서로 소지홍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1월 20일기의 두 번째 기사, 1439년명 정통 4년, 기생 소지용을 차지하기 위한 사건을 취조하여 보고하게 하다. 처음에 일성군 정효전, 동지중추원사 허의 지병조사, 정종성 호조좌랑 방문 귀행 사직 권희수, 사직 조승 부사직 조성산 등이 종묘제를 서게한 후에 영돈령 권홍의 집에 모여 기생 소지용과 김규월 등을 불러서 마시었는데 소지용은 뼈전이 절에 간통하던 자이고 서산군 해와도 또한 통하였었다. 해가 이날 길에서 소지용을 뺏노라 다투게 되자 성산승 등이 효전에게 아첨하느라고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김규월과 소지용 등을 형장을 때려 상처를 내었다. 사헌부에서 그 일을 적발하여 아래역 효전을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게 하고 또 종부시에 명령하여 해를 취조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 후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시키기도 했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했으며 남의 첩을 빼앗거나 시전에서 종친들과 패싸움을 했고 과격한 놀이판을 벌이다 놀이 중 사람을 상하게 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세종 22년인 1440년 4월 2일 다시 서산군에 봉작되었다가 1444년 7월 1일 종이품 중위대부 서산윤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뒤 사람을 상하게 한 일로 황계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세종 29년인 1447년 10월 3일 술주정을 하다 사람을 죽여 종부시에서 그 죄를 청하는데 세종은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1447년명 정통 12년 황계령 이해가 술주정을 하다 사람을 죽이다. 황계령 이해가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었다. 종부시에서 그 죄를 청하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어 고성현에 안치하고 인하여 그도 감사에게 일러서 밭과 집을 주게 하고 또 활과 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또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해는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인데 처음에 서산군을 봉하였다가 작을 깎아서 영을 삼았다. 세종의 붕어 직후 몰래 도망쳐 양녕대군은 사람을 보내 찾게 했으나 찾지 못했는데 이해는 금강산에 입산해 오랫동안 은신해 있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관직은 중위대부에 이르렀고 별세하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예장했는데 사후 복권되어 서산군에 봉작받고 종일품 소덕대부에 추증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의 세종 32년의 기사에 의하면 그의 사고 원인에 대해 아버지 양녕대군이 그의 첩을 빼앗았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해는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첩을 아비에게 빼앗기고 심어병을 얻어 술김에 자주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녕개군은 폐쇄자가 되어 대군으로 강등된 이후에는 자신의 비행을 덮어준 세종의 은혜를 친인척 간에 골육상쟁을 일으킨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갚았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이후에 단종부기 사건이 터지면서 동생 요령대군과 함께 명색의 종손자인 단종을 죽일 것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적장손을 죽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모자라 자기 아들의 첩까지 빼앗았는데 이 일로 인해 아들이 반쯤 미처 유배지에서 자결 시도를 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서는 왕의 형,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양녕대군의 생애를 묘사하는 말로 그보다 어울리는 말은 없다고 해도 될 수준입니다. 나머지 남동생들은 예의 바르고 의젓하며 인정도 많았지만 양녕대군은 비정하고 방탕하고 철없다는 게 대수였는데 아들 이해는 아비의 피를 물려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비의 망나니 짓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 이야기였습니다.